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의견 일치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고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4월 6일 국내 언론 매체 가운데 하나인 조선일보에 주목할 만한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그것은 주간조선의 박혁진 기자가 인간 윤석열 10년 취재기, 대전 유배 당시 술자리에 그였다면 이란 제목으로 쓴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는 박혁진 기자가 윤석열 검사를 처음 만났던 때로부터 4월 4일 대통령에서 파면되기까지 10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언론 매체의 기자가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탄핵소추를 당할 때까지 10년을 지켜보며 취재를 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이 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인간 윤석열을 살펴보는데 소중한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의 10년을 복귀한다는 뜻에서 해당 기사 중 주요 부분을 발췌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에게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이 열렸던 시기는 꽤 오래전이었다고 합니다. 2015년 2월 민주당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당대표로 맞이했습니다. 또 2016년 4월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는 문재인 당대표는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했습니다. 윤석열의 말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 대표는 윤석열 검사에게 수차례 총선 영입이사를 타진했다고 합니다. 이때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이 문재인 대표 측근이었던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 후 정치권에 뛰어들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흥분했던 민주당이 사실은 2015년부터 윤석열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이 된 후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승진시킨 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혁진 기자는 정치 제안을 했을 때 손사래를 친 이를 높이 평가한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혁진 기자는 그러나 윤석열에게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과 미래를 열어준 것은 결국 민주당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박혁진 기자는 물론 비상계엄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반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 국가적 비극 앞에 마치 과연 그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이 환호만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한편 대전을 찾은 날, 박혁진 기자는 검사 윤석열과 2차로 맥주집에 갔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검사의 지인 몇몇이 합류했습니다. 박혁진 기자는 그 지인들이 대전지검과 고검에 있던 검사와 연구관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윤석열 검사는 몇 잔을 마시다 앉은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윤석열이 잠이 들자 그의 지인들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늘어놨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검사인데 이렇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 말에서 더 이상 검사로서 다른 일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결국 지인들이 윤석열을 부축해 나갔고 박혁진 기자는 KTX 막차를 타러 대전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후로 박혁진 기자는 몇 차례 검사 윤석열과 개인적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개인적 만남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가 했던 말들을 가지고 기사를 써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녹음도, 구체적인 메모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난 다음날 인상적 내용들만 간략하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10여 차례의 만남으로 한 사람의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박혁진 기자는 윤석열 검사를 만났던 몇몇 날은 나름 국가적으로 의미가 있었기에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박혁진 기자는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던 날도 그중 하나라고 기억합니다. 그날은 최순실 특검의 현판식 전날이었습니다.
박혁진 기자는 국회로 점심 약속을 가던 중 윤석열 검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11시 40분경이었는데 윤석열 검사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오라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바빠서 오래 못 볼 텐데 점심이나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혁진 기자는 취재원에게 양해를 구한 뒤 택시를 타고 아크로비스타로 넘어가 윤석열 검사와 함께 지하 중식당 방 한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날 윤석열 검사는 특검 수사팀장을 제안받은 경위, 과거 2차례 특검에 파견돼서 일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만남은 그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의 가둬졌던 맹수가 우리 밖으로 나가게 됐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윤석열 검사가 이날 그간의 수사 경험과 검찰 조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놨기 때문입니다. 이날 박혁진 기자는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몇 년간 눌려있던 수사 본능이 폭발한 듯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생각보다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걸 처음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이날 윤석열 수사팀장은 박근혜 정부 말기의 국정난맥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혁진 기자는 그가 정치에 관심이 원래부터 많았던 것인지 혹은 그 즈음에 관심이 생긴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의 분석은 꽤 그럴싸했으며 정치인 윤석열의 가능성이 엿보였다. 그는 그렇게 검사 윤석열이 아닌 정치인 윤석열로 바뀌어가는 것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박혁진 기자는 2017년 7월 27일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만나러 중앙지검장실에 처음 찾아갔다고 합니다. 마침 지검장실 안TV에서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치소를 나오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윤선 정무수석을 직접 수사를 했던 윤석열 지검장으로서는 아쉬울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혁진 기자가 윤석열 지검장에게 아쉽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도 역사는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혁진 기자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역사 전진이란 말을 쓴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어는 정치인의 언어에 더 가까워졌다고 썼습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 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